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기쁨과 위안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만족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외부의 관계는 변하기 쉽지만 자신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거든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하면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옛날 옛적의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정 선생이었죠. 정 선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어요. 하지만 정 선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물었죠. 정 선생님, 왜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독은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정 선생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외롭고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 선생은 젊은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 선생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는 고독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어요.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정 선생에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그는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또 다른 날 한 이웃이 정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데 왜 선생님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정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발전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정 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정 선생의 조언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바다가 물고기에게 그러하듯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새벽이 밤에게 그러하듯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사막이 오아시스에게 그러하듯 내면의 샘을 찾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산이 등산가에게 그러하듯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한다. 둘째,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 선생이라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선생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을 점점 멀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죠.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어요. 이 선생님, 왜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는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선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이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내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지요. 또 한 번은 한 중년 부부가 이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어 외롭고 허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삶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 때 오히려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부부는 이 선생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차 그들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이렇듯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맺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강이 바다로 흐르지 않고 스스로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하늘이 구름 없이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꽃이 봄 없이도 스스로 피어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나무가 바람 없이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같다. 셋째,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비 김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김 선생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의 모습에 궁금증을 느낀 한 이웃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와 물었어요. 김 선생님, 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김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평화와 조화이지요. 한 번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김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김 선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롭게 되면 그런 외부의 문제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러나 점점 깨달았죠.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 영혼이 조화로울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한 중년 여인이 김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면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김 선생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김 선생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점차 그들의 삶도 안정되고 행복해졌어요. 이렇듯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강이 스스로 흐를 때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산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연못이 고요할 때 작은 돌멩이에 의해 깨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릴 때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다. 넷째,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한 마을에 명성이 자자한 현자 박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홀로 지내는 시간을 늘려갔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박 선생을 찾아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 왜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시는 것인가요? 외롭지 않으세요?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박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들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외부의 관계에 의존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마을에 사는 중년 여인이 박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박 선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찾은 만족은 변하지 않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또 한 번은 한 나이 든 농부가 박 선생을 찾아와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박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부의 관계에만 의존하면 마음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해요.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박 선생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박 선생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점차 그들의 삶도 안정되고 행복해졌어요. 이렇듯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꽃이 피고 지는 동안 뿌리는 땅 속에서 항상 영양을 찾는 것과 같다.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해가 뜨고 지는 동안 하늘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내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이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의 일시적인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영원한 평화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기쁨과 위안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만족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외부의 관계는 변하기 쉽지만 자신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거든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하면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옛날 옛적의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정 선생이었죠. 정 선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어요. 하지만 정 선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물었죠. 정 선생님, 왜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독은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정 선생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외롭고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 선생은 젊은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 선생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는 고독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어요.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정 선생에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그는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또 다른 날 한 이웃이 정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데 왜 선생님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정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발전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정 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정 선생의 조언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바다가 물고기에게 그러하듯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새벽이 밤에게 그러하듯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사마귀 오아시스에게 그러하듯 내면의 샘을 찾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산이 등산가에게 그러하듯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한다. 둘째,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 선생이라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선생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을 점점 멀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죠.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어요. 이 선생님, 왜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는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선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이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내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지요. 또 한 번은 한 중년 부부가 이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어 외롭고 허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삶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 때 오히려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부부는 이 선생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차 그들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이렇듯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맺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강이 바다로 흐르지 않고 스스로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하늘이 구름 없이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꽃이 봄 없이도 스스로 피어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나무가 바람 없이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같다. 셋째,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비 김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김 선생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의 모습에 궁금증을 느낀 한 이웃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와 물었어요. 김 선생님, 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김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평화와 조화이지요. 한 번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김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김 선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롭게 되면 그런 외부의 문제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러나 점점 깨달았죠.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 영혼이 조화로울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한 중년 여인이 김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면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김 선생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김 선생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점차 그들의 삶도 안정되고 행복해졌어요. 이렇듯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강이 스스로 흐를 때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산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연못이 고요할 때 작은 돌멩이에 의해 깨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릴 때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다. 넷째,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한 마을에 명성이 자자한 현자 박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홀로 지내는 시간을 늘려갔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박 선생을 찾아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 왜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시는 것인가요? 외롭지 않으세요?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박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들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외부의 관계에 의존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마을에 사는 중년 여인이 박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박 선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찾은 만족은 변하지 않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또 한 번은 한 나이 든 농부가 박 선생을 찾아와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박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부의 관계에만 의존하면 마음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해요.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박 선생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박 선생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점차 그들의 삶도 안정되고 행복해졌어요. 이렇듯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꽃이 피고 지는 동안 뿌리는 땅 속에서 항상 영양을 찾는 것과 같다.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해가 뜨고 지는 동안 하늘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내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이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의 일시적인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영원한 평화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기쁨과 위안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만족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외부의 관계는 변하기 쉽지만 자신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거든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하면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옛날 옛적의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정 선생이었죠. 정 선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어요. 하지만 정 선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물었죠. 정 선생님, 왜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독은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정 선생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외롭고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 선생은 젊은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 선생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는 고독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어요.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정 선생에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그는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또 다른 날 한 이웃이 정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데 왜 선생님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정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발전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정 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정 선생의 조언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바다가 물고기에게 그러하듯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새벽이 밤에게 그러하듯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사막이 오아시스에게 그러하듯 내면의 샘을 찾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에게 마치 산이 등산가에게 그러하듯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한다. 둘째,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 선생이라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선생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을 점점 멀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죠.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어요. 이 선생님, 왜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는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선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이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내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지요. 또 한 번은 한 중년 부부가 이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어 외롭고 허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삶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 때 오히려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부부는 이 선생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차 그들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이렇듯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맺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강이 바다로 흐르지 않고 스스로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하늘이 구름 없이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꽃이 봄 없이도 스스로 피어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 안에 있으며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나무가 바람 없이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같다. 셋째,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비 김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김 선생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의 모습에 궁금증을 느낀 한 이웃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와 물었어요. 김 선생님, 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김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평화와 조화이지요. 한 번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김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김 선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롭게 되면 그런 외부의 문제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러나 점점 깨달았죠.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 영혼이 조화로울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한 중년 여인이 김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면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김 선생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김 선생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점차 그들의 삶도 안정되고 행복해졌어요. 이렇듯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강이 스스로 흐를 때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산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연못이 고요할 때 작은 돌멩이에 의해 깨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릴 때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다.
넷째,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한 마을에 명성이 자자한 현자 박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홀로 지내는 시간을 늘려갔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박 선생을 찾아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 왜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시는 것인가요? 외롭지 않으세요?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박 선생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들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외부의 관계에 의존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마을에 사는 중년 여인이 박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박 선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찾은 만족은 변하지 않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또 한 번은 한 나이 든 농부가 박 선생을 찾아와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박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부의 관계에만 의존하면 마음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해요.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박 선생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박 선생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점차 그들의 삶도 안정되고 행복해졌어요. 이렇듯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꽃이 피고 지는 동안 뿌리는 땅 속에서 항상 영양을 찾는 것과 같다.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해가 뜨고 지는 동안 하늘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내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와 조화로울 때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이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의 일시적인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영원한 평화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